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물과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폭설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 성남시 한 2층 주택 보시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다고요? 사고 발생 전 소방대가 출동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최초 신고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짝바짝 소리가 네.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19한테 전화하고 차 빼라고 있어요. 관계 당국은 곧바로 철거 작업에 나섰고 48년 된 주택이 노후화돼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요. 집마다 좀 노후하는 택지만 그건 이참에 눈이 좀 많이 와갖고 하중을 좀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썰이라서. 네, 주택이 무너진 다음 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집이 무너진 이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더미 그리고 세입자의 살림살이가 뒤엉켜 있습니다.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세입자. 이번 폭설은 서민의 삶에 가혹한 시련을 줬습니다. 지난 28일 폭설이 내린 새벽 2시경 재래시장의 지붕 그늘막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다 내려앉았네요. 복구 작업을 위해서 시장 내 출입을 통제한 상황. 장사를 못하게 된 일부 상인들은 거리로 나왔는데요. 3,000원씩 하세요. 밭돌이 하고 있으면 3,000원. 그때 제 가격이 못 파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 가격을 받고 팔아요? 그 노점에 나왔는데 그냥 반 가격이라도 받아서 좀 반에도 건져야 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마음이 다 무너지고. 사고 구간의 60개 점포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 상인들은 팔아야 할 식품들이 상하진 않을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햇빛과 눈, 비를 막아줬던 그늘막. 태풍에도 끄떡없던 그늘막이 이번 폭설에 힘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왔을 때는 이게 축구 그러면 좀 무게가 덜 나가는데 이게 물 먹으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번 폭설 피해가 유달리 큰 이유는 습기가 많은 이른바 습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상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기후변화라는 거는 온도 증가가 계속 커진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많이 내리고 습설이 많이 내리는데 그러면 수증기를 머금은 젖은 눈은 두터운 형태인데요. 이 100제곱미터 지붕 면적에 5cm 눈이 내릴 경우 습설이 두세 배 더 무겁습니다. 폭설 피해를 본 곳은 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록적인 폭설의 위력이 축사를 덮쳤는데요. 자, 지난 11월 27일 저녁 7시경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변압기가 굉음을 내며 폭발하자 놀란 젖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뛰쳐나와서 소들한테 소리 질렀죠. 놀란 날뛴 젖소들 위로 지붕이 무너졌고요. 공들여 키운 10마리의 소를 잃었는데요. 사업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진짜 10억 가까이 되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포기하고 폐업을 하든가. 인근의 또 다른 축사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두 동의 축사가 대부분 파손돼 200마리 젖소 중 일부는 다른 지역의 축사에 맡겼는데요. 뭐 일어나지 못하는 소들 해가지고 도축한 거 한 6마리 정도 되고요. 이거 복구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도 같은 모양이거든요. 아직도요? 네. 지난 1일 기준 경기도가 집계한 파손된 축산시설은 1,538곳. 피해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으로? 재난 선포. 재난 선포. 위에서 저 특별 재난 선포를 해줘야 저희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지. 나라가 좀 많이 도와주니 정말.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설 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을까요? 미리 해놔야 돼요. 지붕 같은 거 무게들이 지금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지어질 거예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28일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 직원들이 다급하게 밖으로 나오는 모습. 연이은 폭설로 인해 공장 지붕 일부가 무너지면서 직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7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설에 미끄러져
대교 난간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차량에 갇혀있는 운전기사의 손을 잡아 구조했습니다. 네. 현장은 11m 높이의 교량에서 일어난 사고 충격으로 인해 부서진 난간과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트레일러가 짐칸은 도로상에 있는데 운전석 부분이 이제 반쯤 도로 난간에 걸쳐져 있는 상태로 그 요구조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구조 장비가 없어서 당장 생각나는 게 이제 손이 이제 잡히더라고요. 닿았군요.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진짜 끝까지 잡고 있었거든요. 거의 한 45분 됐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큰 사고가 일어났던 상황이었는데요. 무게가 엄청나죠. 네, 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위로 쓰러지는 나무까지 곳곳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폭설로 인해 멈춰선 도로. 제작진들 역시 꼼짝할 수 없었는데요. 네, 도로에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자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직접 차를 밀거나 눈을 치워 길을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한 차량들은 다른 차량과 끈을 연결해 겨우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눈이 쌓인 것인지 제작진이 직접 줄자로 쌓인 눈을 재봤습니다. 4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왔. 이게 몇 년 다니는 길이거든요. 12월달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때 아닌 11월 폭설로 인해 또 다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경기도 용인시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산 쪽에 있던 나무가 마당 쪽으로 쓰러졌고 이곳에 있던 60대 남성을 덮쳤는데요. 결국 이 남성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새벽 4시경 제설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집 앞마당엔 당시 제설 작업 중이던 피해자 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녹지 않은 눈 사이로 미처 치우지 못한 채 선명하게 남은 피해 흔적.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서 특히 많았는데요. 적설량을 보면 일부 수도권 지역은 40cm를 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적설량은 117년 만에 11월 최대치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때 하루 만에 서울은 제일 많이 쌓였을 때가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9.3cm가 제일 높았었어요. 이게 서울이 관측을 1907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관측일이 가장 높았던 수치입니다. 이게. 단풍이 지기도 전에 내린 첫눈이 폭설로 이어지게 된 상황. 이례적인 11월 폭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북서풍이 만들어지고 그 차가운 북서풍 바로 밑에 굉장히 따뜻한 서해 바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눈구름에 굉장히 많은 흙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게 다 이제 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눈이 쌓이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설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눈폭탄 피해를 겪은 만큼 앞으로 어떤 대비책들이 필요할까요? 전반적으로 온화한 평년과 비슷한 겨울이다 하더라도 한파는 올 수 있고 폭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피해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